네, 반갑습니다. 53주 브리핑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53주. 아무튼 마지막 주에 보내드리는 주간 브리핑이네요. 24년 세모, 해새의 저물모, 해가 저물 무렵, 중학교 2학년 무렵, 2학년 무렵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을 세모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쭉 써놓으셨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시절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막연히 이미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시나요? 세모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뭐 동그라미 좋았던 시장도 아닌 것 같고 완전히 나빴던 시장도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세모 중간 정도의 모습. 25년은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25년이 제일 두려워요. 쿠팡알리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 우위지수 한 해를 관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24년 접어들면서 이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서 유독 대구, 부산, 광주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서울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인천과 울산이 그 뒤를 조금 따르는 모양새. 그 외 강여시들은 별 볼 일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구, 경북은 매수의 지수가 20을 채 넘기도 힘든 상태. 대구의 데드캣 바운스는 사실상 23년도에 끝이 나고 24년도는 완전한 횡보 장세. 서울은 23년도가 데드캣 바운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더 큰 바운스가 24년도에 찾아왔었다. 그 여파로 인천도 조금 반사 이익을 누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까지 그 온기가 퍼지진 않았다. 물론 일부 고가의 아파트들 조금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곳으로 제한되었다. 매수의 지수 서울이 72를 뚫고 다시 지금 현재는 뭐 38 정도 수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대구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대구, 부산은 뭐 그런 걸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1월 1일자 주간 브리핑 할 때 요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때도 암울했어요. 23년 세모, 23년 세모 이후에 24년이 막 시작되었을 때도 수도권도 마이너스,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 이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같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양새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주 한 주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대구 위주로 보실 분은 대구 위주로 보셔도 되고 수도권 위주로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 빠르게 제가 52주 차의 내용을 이미지를 다 담아봤습니다. 매매. 자, 세종시는 푸르댕댕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이 미미하게 오르다가 3월달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보합세. 대구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 세종시는 미친 하락. 24년에 가장 큰 하락을 보인 도시가 여전히 세종시였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대구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서울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약한 상승,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사실상 서울도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시장. 서울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여전히 추운 상태. 자, 서울이 여름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금리 그 무렵이거든요. 또 막차다 하면서 빨갛게 붉게 물들어서 난리법석을 떨던 여름. 무척이나 뜨거웠던 여름 플러스 0.32의 상승을 끝으로 여름 8월 중순 지나고 나면 꺾이잖아요. 기온도. 자, 서울의 온기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내리 연속 석 달 혹은 넉 달 정도, 지금 넉 달 정도 계속 마이너스 행진. 지방광역시 온기가 도나 싶었지만 온기 한번 돌아보지 못하고 대구 경북은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도 어느덧 보합세, 경기도, 인천, 수도권 하락세. 아마 11월경이 되었을 때요. 전국적으로 이 전국표를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중순경에 수도권이 마이너스다.
뭐 요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국은 지금 마이너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야, 이거 한 주 한 주 만들 때는 이거 계속 한국 부동산은 들어가서 자료 찾고 이거 여간 일이 아니었는데요. 52주를 모아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주간 신고가 비율 잘 나가던 시절에는 20년, 21년 이럴 때는요. 신고가 비율이 뭐 35%, 40%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하루에 거래량이 뭐 수백 건씩 터져 나오면서 대구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백 건씩 터져 나오면서 뭐 지금 뭐 일주일치 거래량이 그때는 뭐 하루에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는 것은 뭐 기관에서 매입하는 정도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신고가가 삐쭉삐쭉 나오고 가끔 있는 신고가는 21년, 22년, 23년, 24년 이맘때 입주했던 아파트들 그 가격 조금 한 5%, 10% 올랐던 뭐 그런 것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정도. 그 외에 아주 지방광역시에는 초고가의 아파트들조차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부산, 대구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52주, 지금 53주 차로 제가 제목은 붙여봤는데요. 이번 주의 주 내용은 미친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환율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추석에 때 무척 빠졌던 거래량이 11월에 반짝 살아나는가 싶다가 계속 날이 갈수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곤 합니다. 왜? 탄핵 정국이 시작되어서요. 부산 주간 거래량, 인천 거래량 꺾이는 거 보이시죠? 대구는 워낙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꺾이는 것도 적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주간 거래량 한창 많았을 때 대비해서 대구도 뭐 한 500건이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300건대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래량 예측치 12월의 거래량 예측치를 여기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화려한 시절은 모두 다 있고 올해 가장 많았던 거래량 기준으로만 대충 살펴봐도 거래량이 대략 뭐 한 20%씩 더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최저 거래량 아마 1월 혹은 2월이 가장 올해의 최저 거래량이었을 텐데요. 그 거래량보다도 더 부족한 거래량이 나타나는 곳이 부산, 대구, 인천, 뭐 광주도 별 볼 일 없고 대전, 울산 요 정도는 뭐 그 상태 정도 계속 유지라고 보지만 큰 광역시들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거래량이 연초보다도 못한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 거래량 대구가 그래도 맞죠. 워낙 거래가 적었었기 때문에 거래가 덜 빠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11월에 매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 보인다. 이것은 이 LH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숫자를 빼고 나면 부산, 대구, 인천은 안 좋아요. 광주, 대전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나아 보이지만 시장이 딱히 광주는 세대당 아파트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요. 대전은 근래 들어서 임대 매물이 폭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얘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동네가 없더라. 그래서 24년 세모 전세 거래량이 11월, 12월 접어들면서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구 거래량 제가 보통 때 대비 한 20% 정도 이상 줄어들었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나마 멀쩡하다고 했던 부산도 조금 줄어들고 인천은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11월 들어서 이상하리 많지. 전세, 월세, 모든 임대 거래가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거래가 적은 곳은 울산. 울산은 엄청난 큰 공사판이 벌어지면서 진짜 전세 매물이 희소합니다. 전세 매물이 희소해요. 그리고 거래도 많지 않아요. 그 다음 거래가 없는 곳이 대구. 대구 전세 거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 연말이 들수록 그 생각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매매 매물. 인천과 대구는 매매 매물 비슷하고 부산은 뭐 6만 개, 대구는 4만 개. 인천도 어느덧 4만 개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인천이 연초만 해도 3만 개, 뭐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던데요. 인천이 매물 증가세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광역시별로 매물이 연초 대비 많이 늘어난 곳은 20%. 대구는 이렇게 보여도요. 매물은 연초 대비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 특이점이라고 하면
24년도는 매물은 증가, 매물 증가, 전세는 감소, 월세는 증가. 월세는 약 감소, 월세는 약 감소, 약 감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 매물은 조금 줄어들고 매매 매물은 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물이 많아서 대구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이미 부산은 대구의 매물을 압도해 버렸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전도 대구를 압도해 버렸고요. 광주도 잽싸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럼 전국이 매물이 다 많은 거예요. 사실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매물이 넘쳐난다. 인천은 근래 들어서 매물 증가세가 압도적이죠. 이 기울기가 압도적입니다. 인천은 매물 입주 물량도 추후에도 계속 많이 있는 그런 상태. 전세 매물 보시면 매물이 늘어나면서 인천 이 부분이 좀 계속 다 웬만한 도시들 내리막을 걷는데 폭증하는 양상. 그리고 대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매물이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울산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럼 울산이 지금 들어가기 좋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람코 관련해서 그 기간 산업한다고 수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공사판에서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공사판에서 종사했던 인구의 뭐 한 500명 정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많으면 한 10,000명? 아무튼 엄청난 인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 500명 정도 인원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인원들은 뭐 합니까? 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있었으면 그게 계속되는 것은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든지 일시적으로 반짝반짝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대비를 했을 때 대구가 1위 자리 내줬습니다. 안 좋은 거 1위 대구. 그런 인식은 이제 접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이 전세 매물 1위죠. 압도적인 1위. 대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천이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나마 부산이 전세 매물이 꾸준히 한 해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 한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세 매물 거의 한 3위 혹은 4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폭등할 만한 그것이 되느냐 하면 부산도 그건 아니에요. 자, 세모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